신출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안 나 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아주 미묘하고요. 그리고 고배점 문제는 수전 설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전 설비가 기존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제1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복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정빈이라 하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관련되어 있는 실기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저희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실기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산업기사 실기는 전기기사와 더불어서 함께 쉽게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합격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021년도 1회 실기 출제 동향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뭐 솔직히 길게 갈 것도 없고요. 이번에는 배점이 100점 만점에서 18문항이 나왔습니다. 뭐 보통 나오듯이 나왔고요. 신출 문제랑 고배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신출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안 나 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아주 미묘하고요. 그리고 고배점 문제는 수전 설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전 설비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그대로 복원돼서 나와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그런 시험이었다. 그리고 기출 및 유사 문제가 대략 한 80점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 쉬웠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시험 때 대부분 다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볼 건데 우선은 뭐 이런 것들은 답안 채점 및 답안 작성 및 채점에 대한 방법들은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배점은 100점이고 문항수는 18개다. 1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신출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같이 볼게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에 의거하여 사무용,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한국안전공사 또는 한국안전전기공사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한국안전공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다음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보기에서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2회차 산업기사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복원된 내용을 듣고서 이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뭐 일부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우선 나온 거를 기준으로 제가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1번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 및 급전을 조작하는 곳을 말한다. 급전소를 말하고요. 2번 광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전기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이거를 전선이라 하고요. 3번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걸 전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4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기 이에 준한 곳에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의 전선, 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르는 곳까지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거를 전설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5번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 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의 곳을 말한다. 이거를 개폐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 기호에 정확한 명칭을 쓰고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제가 이런 그림 기호라든가 약호도 저희 모듈형 실기특강 교재에다가 다 집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책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설명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 뭐 신출 같지 않은 신출이거든요. 퍼센트 맞췄을 것 같습니다. 신출이긴 한데 나왔던 문제랑 거의 같기 때문에 약간은 신출 같지 않은 신출.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산업기사 2회차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기류는 동그라미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WH, 대문자, 소문자 둘 다 가능해요. 전력량계를 의미하고요. 사각형 안에 WH가 들어갔죠? 이거는 전력량계는 전력량계인데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상자들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차이점을 적어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바로 뭡니까? 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상자라는 게 외형이잖아요. 그래서 외함의 유무를 나타낸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이거 늘 나왔던 문제죠. 그림과 같이 높이 6m의 점에 있는 LED 다운라이트에서 광도 I가 3500 캔들라의 빛이 수평거리 8m 지점 A라 할 때 A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 자, 이 수평면 조도 구하는 거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점이네요. 여기가 A점. 수평면 조도에 대한 식. 자, 이 수평면 조도는 R 제곱분의 I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 그 화면에 풀이가 되어 있죠.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디가 R이 됩니까? 여기가 R이잖아요. 여기가 R. 그럼 이 R은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에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건 뭐 10 그냥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m.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2.1 럭스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되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5번 어느 사무실에 단상 220V 40W 형광등 90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조명기구 한 대의 소비 전력을 40W라면 이 방에서 24시간 연속 점등한 경우 하루의 소비 전력량은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전력량이고요. 단위는 킬로와트아워. 자, 이 문제가 산업기사 문제보다는 기사 문제로 더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기사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이번에 산업기사로 나왔죠.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들도 산업기사 문제 나오고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도 기사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셔야지 이걸 나눠서 보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내가 안 본 문제가 나왔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기사 문제 또는 산업기사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W 이코로 PT라고 하는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지금처럼 40W짜리가 몇 등? 90등인가요? 90개.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러면 뭐가 돼? 와트 곱하기 개가 되는 거죠. N개.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시간 아우어가 되겠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키로가 됐겠죠. 그래서 86.4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다음 변압기의 냉각 방식에 대한 기호를 적으시오. 자, 이 냉각 방식도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뭐 제 기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20년 전 기출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은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선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다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되죠. 여기 보면은 U 있죠. U라는 게 뭐냐? 기름이죠. 여기도 U. 아, 그러면 모든 답들이 다 뭐로 시작해야 돼? O로 시작해야 되죠.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 O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연 대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뜨거운 데에서 차가운 데로 우리 뭐가 이동하듯이 온도, 즉 기류가 이동하듯이 기름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그냥 아무 말이 없을 때는 N으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별도의 안에 펌프를 이용해. 송유형 펌프를 이용해.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송이 들어가면서 송자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F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하는 물질이 만약에 냉각하고자 하는 이 물질이 공기로 하면 A가 들어가고요. 물로 하면 워터가 들어가고 이거 다 공기죠. A는 다 공기, W는 물. 그러면 이 공기든 물이든 지가 알아서 자연적인 어떠한 순환에 의해서 되게끔 하면 이게 N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별도의 외부로부터 팬을 둬. 보통은 팬을 많이 두려고 하겠죠. 팬을 둬서 냉각을 시키면 이게 F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로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는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들 기존에 이제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안 보셨으면 틀리기 쉬웠던 문제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7번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거 너무나 잘 나오죠. 2018년도 이외 2017년도 2020년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극성이 같을 것,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1, 2차 간의 전격 전압과 건수비가 같을 것,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부하 분담에 대한 전류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암기하게 돼 있죠. 그 다음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서로 다르게 되면 A, B 두 변압기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상차에 의한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집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패턴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채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놓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그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단상 변압기 2차 측에 30V 인가되고 2차 측에 I2 전류가 흘렀을 때 1차 측 전압이 1차 측이 900V, 그리고 그때의 전류가 1차 측 전류가 0.01A가 발생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죠. 단 철선과 동선은 무시한다. 자, 건수비를 구하죠. 건수비 알파는 NN 적고, 저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건수비는 2분의 1만 외우십시오. VV 적고 요것도 첨자 2분의 1. 그리고 II 적고 얘는 첨자가 이제 뒤집어져야 되죠. 1분의 2. 그리고 임피던스 GG 적고 첨자 2분의 1이고 크기니까 루트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식만 알고 있으면 요 장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건수비 알파는 V2분의 V1이니까 V1이 900V라고 했고요. V2가 2차 측 전압이 30이라고 했죠. 그러면 건수비 30 나오네요. 1번 문제 끝났고요. 2번 문제 2차 측의 전류 I2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I2를 구하래요. 그러면 I2는 당연히 건수비 곱하기 I1이 되겠죠. 그러면 건수비가 30이고요. I1 전류가 얼마입니까? 0.01이죠. 0.01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0.3A가 된다. 됐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건수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너무 쉽죠, 이런 건. 넘어갈게요. 9번 문제, 우리가 늘 기다리던 문제가 또 나왔죠. 일부하 곡선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일부하 곡선,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했던 게 또 나왔어요. 900kVA의 변압기가 그림과 같이 부하로 운전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전의 역률과 오후의 역률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정오라는 건 12시죠. 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쭉 올려서 자, 요 구간은 역률이 얼마입니까? 0.85가 되고요. 0.85가 되고 바로 요 구간은 얼마가 됩니까? 1이죠. 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역률을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그때 뭐로 구하자? 전일 효율을 구하자. 전일 효율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에타는 항상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개념으로서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식을 이렇게 적을 때 출력 기준을 적죠. 여기가 출력이고 여기가 출력이면 여기는 뭐가 돼요? 손실이 되고 곱하기 100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이 손실은 철손과 동손에 대한 합이다. 그래서 철선과 동선에 대한 합으로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우선은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1 평균 전력을 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하루 평균 전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전체 평균 전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구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한 칸인데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죠? 6시간이 되고 요게 200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00 곱하기 6시간이죠. 그리고 그때의 역률이 얼마입니까? 0.85라고 했죠. 곱하기 0.85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400이죠. 400 곱하기 한 칸이 6칸이네요. 그리고 0.85 플러스 여기 500이죠. 500 곱하기 6 곱하기 0 여기는 1이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300이죠. 300 이런 식으로 곱하기 6 곱하기 1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요게 1 전력량이 돼요. 1 총 전력량 1 전력량을 뭐로 나눠? 24로 나누면 하루 평균 전력이 나와요. 하루 평균 전력. 그래서 1 평균 전력을 이렇게 구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전체 출력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철소는 뭐가 됩니까? 6kW, 이 6kW고 동소는 뭐에 따라서 부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부하라는 게 요게 기준이 되죠. 바로 요 500이라고 하는 얘를 전부하로 기준 잡아요. 얘를 전부하로 기준 잡아요. 요게 토탈 총 부하가 요게 되겠죠. 요게 이제 일종의 뭐가 되냐면 최대 M에 대한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N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선 PC는 N분의 1 부하의 제곱 곱하기 I 자승 아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가 되면 얘는 N분의 1 요거의 자승 곱하기 PC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n분의 1, 요 부분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를 500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200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제곱하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몇 시간? 6시간이죠. 곱하기 6시간 해서 요거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500분의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400이다. 요거의 제곱 곱하기 얘도 6시간. 대신에 여기서는 역률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어차피 똑같죠? 예, 500분의 500 그냥 적어 드릴게요. 500분의 500 예, 곱하기 6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500분의 300 5의 자승에 곱하기 6시간이다. 해서 얘를 뭐로 나눕니까? 24로 나누면 요게 이제 하루 총 동손량이 되는 동손이 되는 거죠. 하루 총 동손. 그래서 하루 총 동손을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10을 안 곱했네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예, 해서 곱해 주시면 되겠죠. 예, 동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5.4 예, 킬로와트가 되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요 전일 효율 식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출력은 여기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손실이죠. 요 손실은 철손과 동손을 더한 거니까 나타내서 정리해 주시면 96.636 그래서 96.64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일부하 곡설에 대한 가장 그냥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의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쉽게 합격을 하지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나왔다라는 거.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도 너무 쉽죠. 전격 전압이 6.6kV, 전격 출력이 1500kW.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격 부하 시 1차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유도 전동기 기본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 전동기 기본식 P는 삼상일 때 루트 3배의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곱합니까? 효율 에타를 곱하죠. 그래서 뭐를 구하래요? 전류 I를 구하래요. 그럼 요거 루트 3배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6.6kg. 그리고 역률은 0.85 그리고 효율이 0.93 그리고 출력이 1500 원래는 키로인데 요것도 키로 요것도 키로잖아요. 그래서 키로를 지워버린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의 3승 하고 여기다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정리하시면 165.991 이렇게 나오죠. 답은 165.99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380V 삼상 유도 전동기 65kW의 분기회로 긍정이 250m일 때 전압 강하 6V 이하로 하는데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게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좀 검토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요 전압 강화 약상식은요 원래 역률이 1일 때 나오는 문제예요. 역률이 1일 때. 즉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나오는 식인데 얘는 코사인 세타가 지금 1이 아니란 말이에요. 1이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역률은 1이다 라고 주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약산식을 쓸 수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유도 과정을 해보면 알아요. 이 약산식에 대한 유도 과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R만의 회로일 때, 예, 그때 나오는, 즉 전압 강하 2는 IR일 때, 이때 나오는 식이에요. 이때. 근데 원래는 전압 강하 2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험 문제는 그 뜻이 아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얘가 1이 되고요.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렇게 유도 과정을 해서 저식을 뽑아내는데, 그래서 저식도 뽑아낼 때 우리가 이제 17.8이 먼저 나와요. 이게 이제 한선. 다른 말로 한상이라고 하다. 한상 한선. 기준일 때 17.8. 근데 만약에 이게 단상 2선식일 때. 단상 2선식일 때. 그때는 요 앞에 숫자가 요 곱하기 17.8 곱하기 2가 되고요. 예, 그리고 삼상 3선식. 삼상 3선식일 때. 얘는 17.8에다 뭐를 곱합니까? 루트 3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수업 나가면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17.8을 외워가지고서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삼상 3선식이니까 요게 30.8이 나온 거고요. 요게 35.6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걸린 건데, 중요한 게 이게 원래는 역률이 이게 몇이 돼야 돼요? 이게 1로 나와줘야 돼, 1로. 역률이 1로 주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약간 억지식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다 정도로 그냥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나오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서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 거리는 250이고요. 전압 강하는 주어졌겠죠? 전압 강하는 6V로 했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도 항상 이렇게 나왔던 이력이 있어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문제에 대한 식이 지금처럼 요 전압 강하 약산식으로 풀 때는 역률이 무조건 1로 나와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냥 이렇게 푼다라는 식으로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 전선의 굵기는 공칭으로 돼야 되니까 150mm 스퀘어를 선정했다. 뭐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것도 약간 기존 문제랑 좀 다르게 나왔죠. 공급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승합해요. 자, 그러면 전압이 몇 배? 2배 승합이 됩니다. 우리가 전압이 2배 승합이 되면 전력은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몇 배로? 4배로 커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설비를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압을 2배만큼 커지게 만들었을 때 전력이 4배가 나오는 이유는 딱 이거거든요. 전압이 커지는 것만큼 전류가 2배 커져요. 전류가 2배 더 많이 흐른다라는 건 전선의 굵기, 구경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전선의 굵기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4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문제 중에 우리가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 능력 증대라는 문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나왔던 이 시기 때 나왔던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공급 능력 증대라는 건 뭐냐면
설비를 건들지 않는, 설비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전압만 승합을 하면 이 설비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몇 배가 되느냐? 그때는 2배가 돼요. 즉 전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설비는 건들지 않고 전압만 2배가 되면 전력은 2배만큼 커져요. 그게 우리가 승합했던 그 시절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전선의 굵기도 또 굵은 거로 바꾸면 최대 전력은 몇 배? 4배만큼 더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공급 가능 전력이니까. 기존 문제랑 다르다라는, 공급 가능 전력이니까 아마 이거 복원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 보니까 공급 능력 증대 옛날하고 똑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 시험 보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는 공급 가능이라고 했어요. 공급 가능이 되면 몇 배로 바뀌어야 돼요? 4배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4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력 손실의 감소율은 몇 %인가? 이건 똑같죠. 그래서 전력 손실 PL은 전압의 자승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결국에는 4분의 1배. 4분의 1배의 전력 손실의 감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4분의 1배라는 게 25%가 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100이라는 전력 손실이 기존이 100이었다. 그러면 이게 25로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거 뭐냐면 감소된 정도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100에서 25를 빼면 감소된 정도는 75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소율은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마도 이거는 기출문제 워낙에 많이 다루고 있어서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 이 문제는 1번 문제가 아마도 좀 기존의 문제대로 답을 적었다라고 하면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4배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75%.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을 제가 델타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전압의 자승의 반비례 관계를 갖고,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요 제곱의 반비례 관계는 얘하고 같으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75가 나오겠죠. 동일해요, 풀이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뭐 이건 기존에 나왔던 아주 흔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틀리기 어려운 문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단상 변압기 22.9kV, 6.6kV, 예, 1차 22.9kV, 2차 6.6kV입니다. 5MVA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차 측에 설치해야 할 차단기 용량은 몇 MVA인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용량 구하는 거냐면 차단 용량 구하는, 차단 용량. 정확하게는 차단기 용량인데, 이 차단기 용량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선정하거든요. 또는 상정을 하는데, 차단기 용량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첫 번째 PS라고 하는 단락 용량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단락. 그래서 단락 용량보다 큰 용량을 선정한다. 두 번째 PS-라고 하는 차단기 용량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차단 용량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같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달라요. 예, 그래서 단락 용량 PS는, 자, 단상 기준으로 적을게요. V0, 그 다음에 IS. 예, 그리고 요거 이제 그냥 볼트 암페어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면 PS-라고 하는, 요거는 단락이고, 단락 용량, 요거는 차단 용량입니다. 차단 용량이고, 그래서 얘는 N의 IS라고 적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3상이다. 제가 지금 단상으로 적은 건데 3상이면 여기가 루트 3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루트 3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단상으로 나와서, 예, 우리가 늘 보던 식은 아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또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로 고치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저희가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여기가 PN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락 용량식이고, 차단 용량은 그냥 요 식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면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오는, 그래서 보통 모든 풀이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단락 용량으로 선정을 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차단 용량으로 문제를 풀었다 하면 PS-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VN, I,
S로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IS를 따로 구하셨을 거예요.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그러면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12. 그리고 이거 100, 12. 그리고 곱하기 얘는 루트 3이 들어가면 안 돼요. 2차 치기니까 6600. 그리고 기준이 10메가죠. 10. 메가는 10의 6승. 해서 요거 계산기 찍으시면 요 전류가 나올 겁니다. 그 전류가 12626. 12626.262 이렇게 나오고 이걸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우리 6600에 대한 차단기 전격 전압은 7200이죠. 곱하기 IS 요거 12626.262 해서 요거 계산기 찍으시면 되는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면 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찍으시면 90.909 메가 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그래서 원래는 요거는 문제는 요렇게 구해 주시는 게 저는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세적인 답안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답안은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근접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고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차단기에 대한 표준 용량 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뭐 구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요거보다 큰 거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요거를 차단기 용량이 아니라 차단 용량을 구하라라고 하면 요렇게 밑에 거로 답을 작성해 주는 게 좀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생기는데 우선은 뭐 어느 쪽으로 적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게 처리가 될 테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답안을 작성해 주셔도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셔도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4번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필기 문제로 최근에 나왔었죠. 그림은 154kV 계통의 절연 협조를 위한 각 기기의 절연 강도에 대한 비교 그림이다. 변압기, 선로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그 다음에 피레기, 제한전압에 알맞은 곳에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가장 낮은 거는 뭐다? 얘가 가장 낮다라는 건 잘 터진다예요. 터진다라는 게 절연이 빨리 파괴가 돼. 그러면 절연 내력이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피레기가 돼야 돼. 이게 피레기. 그러면 이게 바로 피레기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제가 전력공학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피레기 바로 옆에 뭐가 있다?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애자장치가 있는데 이 애자장치 기준은 선로애자. 그러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죠? 개폐기, 지지애자. 그래서 여기는 지지애자가 되겠죠. 개폐기, 지지애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낮은 게 피레기. 그래서 선로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변압기, 피레기, 제한전압.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늘 나왔던 문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 강좌 안에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런 것들 많이 보십시오.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그런 파트죠. 3상 3선식 6.6kV 수전하는 수용가의 수전점에 1차 100, 2차 5A CT 2대와 1차 6600, 2차 110V인 PT 2대를 사용하여 부위 결선이네요. CT 및 PT 2차 측에 측정한 3상 전력이 300W였다면 수전 전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거는 수전 전력을 나타내는 식이 있죠. 수전 전력은 측정 전력 곱하기 승률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승률이라는 게 CTB 곱하기 PTB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TB는 얼마가 됩니까? CTB는 100대 5가 나오고 PTB는 6600대 1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을 그냥 어디에다가 300에다 곱해 주시면 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36만이 나오고 이거를 킬로로 바꿔야 되니까 공세개 지워버리면 킬로가 되겠죠? 360kW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전력을 가지고서 실제 전력을 나타내는 방법들,
승률이라는 개념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드렸던 거고 출제 빈도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늘 봐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6번 시퀀스가 나왔네요. 이번 시퀀스 되게 쉽더라고요. 다음 주어진 전동기의 정역 운전 회로에 주 회로에 알맞은 제어 회로를 주어진 설명과 같은 시퀀스도로 완성하셔. 2017년도 산업기사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정역에 대한 마그네트 접촉기가 여기가 MC1이 있고요. 여기가 MC2가 있네요. 그리고 열동계전기가 있고 뭐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제어회로의 전원이 인가되면 GL램프가 점등된다. GL램프가 점등된다라는 건 별도로 GL램프를 점등할 수 있는 접점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푸시 버튼 BS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고 자기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RL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리고 MC1의 동작에 따라서 정회전이 이런 건 정회전 역회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소등이 돼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죠. BS1하고 관련이 있는 게 MC1이고 그리고 RL1이죠. RL1. 얘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GL1이 소등돼야 돼. 소등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요게 요 MC가 자기유지 접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S3를 누르면 전동기가 정지하고 다시 GL램프가 점등된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푸시 버튼 BS2를 누르면 MC2가 여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유지가 되고 그리고 RL2 램프가 점등되고 GL램프가 소등된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BS2를 누르면 MC2 그리고 RL2 그리고 GL 램프 소등, GL 소등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자기 유지. 우선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에서 회로 하나, 여기서 회로 하나가 나오고 이 둘을 끄는 게 이 둘을 오프 시키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오프가 BS3. 그리고 이 BS3에 의해서 오프가 되면 GL이 점등되는 거.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 요것만 알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쭉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가 접점을 적을 때 우선은 BS3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가야죠. 그래서 이때 GL램프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점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BS3를 손에서 떼게 되면 얘가 꺼지고 얘를 뭐 하게 되면 바로 놓게 되면 얘가 켜져 있는 거죠. 전원이 들어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MC1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MC1하고 연결되는 게 BS2라 그랬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유지가 되겠죠? MC1 그러면 여기가 자기 유지 접점이 MC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됐죠? 우선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 이따가 동지 투입 방지는 제가 따로 만들어 버릴게요. 우선 이쪽도 똑같이 1 그리고 여기가 BS2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유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데 얘가 여자가 되면 지금 요 부분이 얘가 여자가 되든 얘가 여자가 되든 여자가 되면 얘가 소등돼야 돼. 그러면 얘가 소등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렬 접점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접점이 이렇게 BS가 아니죠. 이거는 MC죠. MC1 접점하고 여기가 MC2 접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야 얘가 여자가 되면 얘가 열리겠죠. 그리고 얘가 여자가 되는 순간 얘는 투입이 안 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동시 투입이 되면 안 되겠죠. 위험해지겠죠. 전동기 운전이. 그래서 여기에 동시 투입이 방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시 투입 방지를 위하여 B접점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랑 크로스니까 MC2, 여기는 MC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동작 설명하고 지금 요거 여기 뭐 인터럭이 있었네요. 예, 저기 동그라미 안 쳤네. 인터럭. 예, 해서 같이 봐주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회로는 우리가 시퀀스에서 많이 다루던 회로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무접점 회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 엔드, 요거 not, 요거 엔드, 요거 오아, 요게 x잖아. 그러면 x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요거 논리식을 적어 볼게요. x는 a, b, 오아죠? 플러스 얘는 not이잖아요. c, 바, 그리고 x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논리식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거를 뭐로? 예, 우리가 유접점 회로로 그리면 이런 여기 A, 여기 B, 요게 X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자기 유지 접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C 바, C 바 그리고 여기가 자기 유지 이렇게 X.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면 돼요. 전원이 만약에 내 A를 눌러서 A를 누르면 전원이 이렇게 A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B가 안 눌렸네. 그럼 B도 눌려져. 그러면은 푸시가 이렇게 돼야 돼. A도 푸시가 되고 A도 푸시가 되고 B도 푸시가 돼야 돼. 그러면 B도 푸시가 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여자가 돼. 얘가 여자가 되면 전류가 이렇게 타고 가서 뭐가 됩니까? 요게 자기 유지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 B를 손을 떼고요. 뭐 C를 누르면 자기 유지가 해제가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소자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타임 차트는 조금 이따 보시고 다음 문제 2번에 보면 무접점 회로도를 이용하여 논리식을 쓰시오. 방금 제가 얘기했던 논리식이고 그 다음에 유접점 회로도를 그리셔. 유접점 회로도도 방금 제가 그렸잖아요. 똑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타임 차트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 B가 여기 보시면 A, B가 요 A하고 B가 동시에 눌러져야 돼. 그러면 동시에 눌러진다라는 건 여기 보시면 요게 A잖아요. A가 요거죠. 요게 B잖아요. 요게 B. 그러면 A하고 B가 동시에 눌러지는 영역이 바로 뭡니까? 요 영역이 돼요. 요 영역. 요 영역. 그럼 요 영역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출력이 요 영역에서 나와. 그래서 언제까지 나옵니까? 바로 자기 유지가 되니까 뭐 C가 눌러지기 전까지. 그러면 C가 여기죠. 여기 C. C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C가 눌러지기 전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요 부분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18번 마지막 문제죠. 엄청 쉬워서 뭐 진도가 쭉쭉쭉 빠지죠. 예. 그림은 22.9kV 특고압 수전 설비의 단선 도이다. 이 도면을 보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수전 설비도 2019년도 때 나왔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나왔던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같이 볼게요. 도면에서 표시되어 있는 다음 약호의 명칭을 우리말로 적으시오. ASS 틀리기 힘들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VCB 진공 차단기, LA 피레기, 그리고 PF 전력 퓨즈. 뭐 전력 퓨즈를 전력용 퓨즈라고 적어도 맞게 처리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전력용 퓨즈라고 적었는데 이거 맞게 처리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2번 TR1 쪽의 부하 용량의 합이 300kW이고 역률 및 효율이 각각 0.8, 수용률이 0.6이면 TR1 변압기의 용량은 몇 kVA인가? 자, 변압기 용량을 저희가 구할 때는 설수, 부호 기억해 달라고 그러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 곱하기 역률인데 여기에 만약에 효율이 나왔으면 곱하기 효율 에타를 해주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여율이 나서면 요 분자 쪽에다 K 여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문제는 수용가가 한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등률은 1이 될 것이고요. 역률하고 효율이 둘 다 0.8이니까 둘 다 0.8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은 얼마입니까? 300이고요. 그때 수용률은 몇 퍼센트? 0.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여율 따로 없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281.25가 나온다. 그러면 281.25에 큰 거 표준 용량 300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B의 명칭은 무엇인가? B의 명칭을 볼까요? B가 어디 있는지? B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는 요게 이제 예비 발전기잖아요. 예비 발전기와 누구 사이에? 자, 바로 요쪽으로 쭉 오잖아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개통이죠. 예, 그래서 한전 개통으로부터 오는 사이에 개폐를 해주는 장치가 있죠. ATS라고 하죠. 자동 전환 개폐기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 전환 개폐기 어디 가서 자동 전환 개폐기. 이거를 우리말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말로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ATS라고 적으면 이때는 틀리게 돼 있죠. 우리말로 적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이렇게 한글로 적어 주셔야 되고 이 전환을 이제 많은 분들이 절체라고 적기도 하고요. 절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절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환이 맞아요? 절체가 맞아요? 절환이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규격이 있어요. KC 규격이 있는데 그 KC 규격에 맞는 거는 전환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환으로 적어놨잖아요. 절체도 틀린 거는 아니고 절환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전환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른 내용으로 적다 하더라도 맞게 처리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칙과 그리고 현장에서 쓰여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맞게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뭐 접지 계정기, 지락 계정기 뭐 이런 용어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요거 5번 마지막 문제인데 너무 쉬운 게 나왔죠. 도면상의 변압기 결선. 도면상의 변압기가 뭡니까? 요거죠, 요거. 1차 델타, 2차 Y. 이거 너무 쉽잖아요, 저희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제가 1차가 델타고 2차가 Y다. 뭐 델타든 Y든 U쪽 있죠. U쪽을 하나를 쭉 올리라 그랬죠. 이렇게 올리고 여기도 쭉 내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델타는 요거 옆으로 가서 요거 연결.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옆으로 가서 연결. 연결할 때 이렇게 굵은 볼드 표시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요것도 옆으로 가서 연결. 얘랑 연결. 그리고 요건 델타고요. Y는 쭉 가서 접지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요거 내려와서 연결. 요거 내려와서 연결.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 보면은 뭐를 적어놨습니까? 여기 접지해 놓은 거 보이시죠? 답안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거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이거 안 하면 볼드 표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 꼭 하시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거는 반드시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접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Y 결선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접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접지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도 한편으로는 그럴 거야. 이 Y는 아무 말 없으면 다 접지인데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은 Y 결선은 아무 말이 없으면 접지 표시를 반드시 하게끔 얘기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저희 2026년도 1회차 산업기사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 문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에 비해서는 더 쉬워가지고 기사도 이번 기사도 되게 쉬웠는데 산업기사는 더 쉬워가지고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재 나오고 그러면 그런 강좌를 신청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의 이제 보고 문제 특강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험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